영화 성공시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판촉. 달력을 보니 오늘은 막강그룹의 면접일이네요. 구두는 냉동실에서 꺼내고 가방은 냉장실에서 꺼냅니다. 나가기 전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은 액자에 경례를 하고 나가죠. 뭔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어 보입니다. 면접을 준비 중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씩 불려가 면접장에 들어가죠. 면접관들은 주머니에 들은 물건을 꺼내보라 하군 자신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앞에서 팔아보라 하네요. 면접관들이 물건을 사도록 설득을 하면 합격이 되는 듯하죠. 5만원짜리 만년필을 꺼내어 들고 특가라며 반값에 팔겠다는 면접자. 분위기가 좋지 않자 점점 가격을 내리더니 1,000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단돈 1,000원! 하지만 마진을 남기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며 나가라 하죠. 아닙니다. 저는 다음 면접자도 그 다음 면접자도 자신의 물건을 팔아보려고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건 주먹을 쥐고 있는 김판촉이었고 무엇이 들었냐는 질문에 술이 들었다고 답하죠. 이 주먹 안에 있는 것을 이 술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 없고 이걸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네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말에 노려보며 면접관을 제압합니다. 얼마인지를 묻는 구의사에게 정해진 가격이 없다고 말하자 지폐 한 장을 꺼냅니다. 고개를 젓자 수표까지 나오죠. 주먹 안에 든 물건이 너무 궁금했던지라 카드까지 꺼내고 다른 면접관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꺼냅니다. 김판촉은 면접관 앞으로 다가가 주머니에 돈을 모두 넣고 이어 주먹을 피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재물금이 하늘에 닿았도다. 속았다며 잡으라고 하지만 자기가 팔려 했던 건 상술이고 이 상술만 있으면 세상엔 못 팔 게 없다고 하죠. 앞으로 이 회사에 충성을 바치겠다는 김판촉. 다소 충격적이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상수를 저로부터 사셨습니다. 용서인은 이만. 면접관들에게는 신선했는지 김판촉은 면접에 합격했고 막강그룹의 유미사라는 조미료 회사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경보가 울리고 회의가 잡힙니다. 전쟁통을 방불케 하네요. 바로 작전을 시작하라 하군 김판촉은 개장팀을 지원하라 하죠. 작전은 서울 전 지역에서 아겐셀과 사은품 증정을 동시각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10% 할인으로 시작하지만 할인은 유미사의 경쟁사인 감미사도 하고 있었고 더 높은 할인으로 사람들이 몰리죠. 점점 더 좋은 증정품과 높은 할인율을 갱신하게 되고 결국 거의 50%에 근접하고 나서야 유미사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강목을 들고 싸움으로까지 번지네요. 이 과정에서 함께 싸우려던 김판촉은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에 복귀하지만 동료들에게 비꼬음을 당하네요. 목이 부러지던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노려보더니 강목을 맞고 나서 판촉계의 1인자가 될 거란 다짐을 했다 합니다. 3년 안에 경쟁사인 감미사를 도산시키겠다며 호언장담하죠. 파산시킬 것입니다. 진짜로 될진 모르겠지만 말은 잘하네요. 유미사의 점유율은 10%밖에 안 된다며 이걸 깨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김판촉. 그렇게 구이사와의 1대1 면담을 하게 되죠. 김판촉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이사회에 통과되었고 그룹 사장단의 반응까지 좋다고 합니다. 들어온 지 2주밖에 안 된 시점에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 소식을 듣죠. 그렇게 김판촉의 성공 신화가 시작됩니다. 축하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경쟁사인 감미사가 자주 이용하는 술집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값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니까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술집 성공시대에 왔습니다. 아무 말 않은 채 자리에 앉고 술 한 잔을 주문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말 감미사 직원들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의 마담인 성소비를 만나게 되죠. 성소비라고 해요. 반듯하게 차려입고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판촉에게 반한 듯합니다. 술값과 팁을 건네며 길에서 주었단 멘트까지 날리네요. 이건 정말 멋있어요. 금전적으로요.
또 오세요, 네. 다시 돈을 주우면 오겠단 말을 하며 일어나자 돈 없어도 괜찮으니 꼭 오라는 성소비. 바이바이. 차오 차오. 그렇게 술집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부장으로 승진하며 차까지 바뀌었네요. 회사에 출근해 바로 신문을 펼치게 되고 감미사의 주력 조미료인 화학 감미료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뒷돈을 찔러주고 기자들을 포섭한 거였죠. 유 기자, 기대한 것 이상으로 수고해줬어. 저녁에 차나 한잔 할까? 응? 그럼 봉투 하나 보내지. 여기서 김판촉이 기획한 조미료 아그마의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모델이 성소비였죠. 감미사의 화학 조미료와 반대되는 천연 조미료로 밀고 나갈 생각인가 보네요. 아그마. 그래서 그런 비판 기사들을 쓴 거였죠. 어떻습니까? 이 사진의 분위기는 좋았고 바로 여러 광고들을 진행합니다. 부장이 되었지만 김판촉은 발로 뛰며 아그마 판촉을 직접 하기도 하죠. 바닥이었던 아그마의 시장 점유율은 감미소의 점유율을 점점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점유율 100%에 가까워지죠. 회사는 축제 분위기네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김판촉. 사실 아그마를 성공시킨 건 김판촉 혼자의 능력이 아니었고 감미사의 핵심 정보를 성소비가 알려준 덕이었죠. 회사애들 요즘 어때? 이어 감미사의 기획 이사까지 파면됐고 감미사에서도 천연 재료를 수입할 것 같다는 정보까지 듣습니다. 수입할 것 같아요. 원하는 정보를 듣자마자 바쁘다며 나가버리는 모습이네요. 정부 측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첩보를 들었다며 바로 보고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입을 막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막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판촉은 수입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새로운 모델을 기획하자네요. 없을 만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바로 직원들을 소집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답이 없어 보입니다. 맛보다는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하죠. 제목. 이때 판촉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다름 아닌 성소비였고 둘은 바로 호텔로 향하죠. 우리 호텔로 가요. 하지만 새 모델 기획으로 판촉은 정신이 없었고 성소비를 무덤덤하게 대합니다. 정보를 주겠으니 안아달라는 소리에 바로 달려들죠. 너무 속이 보이네요. 난 결혼. 하지만 이어 결혼해달라는 말에는 안도. 관두라며 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래 관도. 그래도 성소비는 판촉을 사랑하는지라 감미사의 새 제품명이 붕붕이란 말을 해주죠. 붕붕. 제품명을 알았으니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만 알면 되겠네요. 고민을 하던 판촉은 그게 정력을 뜻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정력.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정력에 좋은 재료를 모두 찾으라 지시하죠. 정력이야. 천연 조미료에 정력제를 가미한 상품을 만들 거라며 자신들이 먼저 선점하자는 판촉. 새 제품의 이름은 정력의 아그마2라고 합니다. 아그마. 과로로 입원을 한 상태에서도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남자 모델을 직접 골랐지만 스케줄상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아그마2는 내 막강그룹 사원들 중에서 고르자는 아이디어를 내죠. 방송에서. 소식을 듣고 모든 남자 사원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잘 모르겠네요. CF 촬영에도 직접 들어가 지시하는 모습이죠. 정력의 아그마2. 결국 아그마2는 성공하였고 감미료 시장을 완전히 뒤바꿨다며 금주의 화제 인물이라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죠. 실력도 실력이겠지만 방송 진행자에게 뒷돈을 찔러주기도 하네요. 이것도 실력일까요? 구이사가 직접 찾아와 이번 공로로 부서장으로 승진했다며 승진 소식을 알려줍니다. 세차와 운전기사 그리고 판촉 명의의 아파트와 카드까지 전해주죠. 그런데 성소비와 찍힌 사진도 있었죠. 감미사 쪽에서 들고 있던 사진을 많은 돈을 주고 가져왔답니다. 듣고 있던 김판촉. 마침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 하죠.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성소비와 함께 바닷가로 오게 되고 여기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시간이면 어린 나와. 시절 이런 술을 바닷가에서 좋아하고 무능했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셨다 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매일 밤 아버지가 올 때만을 기다렸지만 항상 술에 취한 채 들어오셨다 하네요. 난 그리고 주먹을 쥐고 펴보라고 하셨지만 주먹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다리곤 했어. 아버지의 게으름과 술주정을 증오했고 언제나 술이 직장을 잡기 전까지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웠다는 판촉. 정직을 떠들고 이렇게 성공에 집착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떠드는 모든 방으로 들어온 판촉은 이별 선물로 목걸이를 걸어주며 감미사의 표적이 된 이 상황에 이젠 더 이상 못 만난다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성소비에게 다소 상처 줄 만한 말을 하죠. 팔지 못하는 사랑은 가치가 없어. 판촉 때문에 가게의 문까지 닫았다며 돌아오라 하지만 없다는 건가요? 결국 헤어짐을 고합니다. 새로 받은 아파트, 그리고 새 차와 기사까지 평사원으로 입사해 정말 성공하긴 했네요. 오부장 불러줘. 자신의 상관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그마3에 대한 계획 보고를 내일까지 준비하라 하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고 과대 광고로 고발당할 거란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내가 나가지. 시정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아그마3를 선보여야 된다 하죠. 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부하들에게 소리치고 서류까지 던져가며 화를 냅니다. 그래도 아그마3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었고 성소비가 아닌 새로운 모델을 뽑아 CF 제작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18시에 감미사 새 상품 CF가 공개된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모두 모여 보기로 합니다. 크노르 켈라그 제기랄 샤샤총 크노르 켈라그 제기랄 샤샤총 단박에 망할 거란 걸 알게 되죠. 저도 알겠네요. 자축하며 오늘 밤 즐겁게 놀아보자 합니다. 성마담 이때 성소비에게 전화가 오지만 결국 받지 않죠. 회식 자리에 몰래 찾아온 성소비는 즐겁게 놀고 있는 판촉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나가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누적된 적자로 감미사가 도산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막강그룹 회장은 이를 경축하며 공을 김판촉에게 돌립니다. 3년 이내로 감미사를 파산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하죠. 입사 3년 만에 이사 자리에 앉게 되었네요. 셀러리맨의 성공시나 그 자체입니다. 독점 체제에 돌입한 것을 축하하지만 환희는 정말 잠깐이었고 회장님. 감미사가 새로운 신제품을 냈다는 소식을 듣죠. 그렇게 빨리 신종 상품이 나오다뇨? 감미사의 도산은 거짓 정보였고 일본의 식품 전자 메이커와 기술 제휴를 맺어 컴퓨미라는 오토매틱 감미료를 기습 출시하였습니다. 맛을 볼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자동으로 발사되는 컴퓨미, 완전 자동 컴퓨미. 혼란스럽네요. 그런데 게다가 CF 모델은 성소비였죠. 10년의 전통 감미사. 판촉에게 복수하기 위해 감미사에 붙은 모양이네요. 컴퓨미는 성공적이었고 결국 유미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판촉을 비롯한 아그마 기획운영팀 퇴진 이야기까지 나오죠. 신속한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유미사도 감미사의 하이테크 체제를 따라가야 한답니다. 회장은 판촉의 파면을 막아줬지만 3개월 내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염치 없지만 성소비에게 연락하게 되고 인적뜸은 한강변에서 만나게 되죠. 감미사에게 붙은 거냐는 판촉에게 자신의 매력을 팔았을 뿐이라는 성소비. 이제 다시 날 사고 싶은가요? 다급해진 판촉은 결혼을 해달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결혼 조건은 감미사의 다음 계획 유출이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줘. 생각해 보겠어요. 성소비가 흔들리는 걸까요? 성소비의 연락을 기다리며 새 상품 기획을 짜던 판촉은 기다리던 전화를 받습니다. 컴퓨미 2 계획 입수했어요. 컴퓨미2 계획과 샘플을 입수했다며 노란 봉투에 넣어서 강변 쓰레기장에 숨겨놓겠다고 하죠. 감시당하고 있어서 만나진 못한다네요. 하지만 감미사 회장의 아들과 함께 있었죠. 이른 새벽 쓰레기장에 도착하곤 온 쓰레기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노란 봉투를 발견하죠. 찾았다! 샘플을 들고 회사로 돌아온 판촉. 이걸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감미사가 천국의 맛이라는 신제품을 내놨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어질어질한 CF네요. 역시 모델은 성소비였고 판촉을 농간한 거였죠. 40년의 전통 감미사. 결국 판촉은 강원도 산골의 영업소장으로 저천됩니다. 그렇게 성공신화는 끝나게 되었네요. 강원도 대관령면 횡계리. 사실 이곳은 판촉의 고향입니다. 발령받은 대리점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곳이었죠. 문은 제대로 열지도 않았고 직원은 이제서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데 그러시오? 진열대엔 아그마 초창기 제품이 먼지가 쌓인 채 있었고 반품을 왜 안 했냐며 화를 내지만 반품을 받지 않았단 말에 할 말을 잃고 나가버립니다. 태워버려라. 머리를 식히기 위해 스키장에 왔네요. 하필 이곳에 성소비가 왔습니다. 사실 판촉이 있는 곳을 알고 온 거였고 자신도 판촉과 처지가 같았다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단 말을 합니다. 뭔가 희망을 받는지 같은 처지끼리 다시 합치자는 말을 하네요. 사랑해 성소비. 참 쉽게 말합니다. 성소비는 과거 자신이 판촉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며 복수하죠. 사랑도 팔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죠. 당신은 아무것도 팔 수 없어요. 쓰레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눈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갑니다. 과거 아버지를 회상하는 판촉. 판촉이 온 곳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집이었습니다. 집 터만 남아있네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눈빛알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쳐 쓰러져 버리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을 한 줌 먹게 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하이테크 놀로지의 정반대인 사람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순수 자연. 그러니까 자연의 맛을 상품화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바로 차를 몰아 본사로 돌아온 판촉. 자신의 옛 부서로 돌아오지만 모두 야근을 하고 있었죠. 누구라도 만나게. 이사님이나 회장님을 뵙게 해달라지만 힘들다며 새로 부임한 실장님 정도는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장을 만나게 되고 감미사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지만 판촉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나가라 하죠.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그대로 끌려나갑니다. 사람 우습게 보지 마. 이케이케에서 회장을 만나 아이디어를 어필하지만 상품으로 개발한 경비에게 다시 끌려나가죠. 불만. 회장님. 어쩔 수 없이 다시 강원도로 돌아가는 판촉. 이젠 광기가 보입니다. 결국 차가 뒤집히는 큰 사고가 나버리게 되고 면접 때 보여줬던 그리고 아버지가 쥐었던 주먹처럼 똑같이 주먹을 쥐어보곤 끝내 사망하고 말죠. 이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영화 성공시대였습니다. 1988년에 개봉한 영화 성공시대는 성공에 집착하는 형사원 김판촉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며 사랑이나 우정은 어찌되던 상관없다 생각하는 탓에 초고속으로 성공에 닿지만 더 빠르게 곤두박질 치는 내용이죠. 당시 80년대 후반 자본주의로 퇴색된 사회를 폭렬하게 풍자하고 비판하기에 다소 딱딱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적절하게 삽입된 약간은 어설픈 웃음 코드로 좀 더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고 약간은 충격적인 엔딩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30년도 더 된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지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때문에 이 영화를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 중인 한국고전영화 채널에서 고화질로 게다가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200여 편이 넘는 한국 고전 영화들이 올라온 채널이니 한국의 고전 영화를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외에 더 많은 한국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한국영상자료원 사이트를 방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항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영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